자, AI와 클라우드. 왜 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한번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최근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시대의 인력 부족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공지능에 올인하는 기업, 그 산업 현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초기에 우리는 익숙한 문장이 있었죠. Software is eating world.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 치운다. 말이 좀 격하긴 한데 세상의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지금 화면에 나타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에요. 그래서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치운다. AI is eating software 라고 하는 말을 연례 행사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멘트였죠. 소프트웨어 발전이 글로벌 경제랑 환경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클라우드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많은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들도 이제는 클라우드에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히나 이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이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음성인식 스피커가 되겠죠. 그래서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날짜를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날씨, 일기예보 같은 것들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음성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우리가 내 몸의 심전도를 측정을 해서 그걸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고 내 몸에 이상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우리가 해당 앱을 통해서 또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미 우리 실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영화와 같은 경우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자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취향이나 선호도를 파악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꼭 맞는 영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쇼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같은 경우나 PC 상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의 깊게 마우스 클릭이나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 분석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노출하는 것들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또 하고 있죠. 자, 모빌리티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 예를 들어 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1조를 투자해서 지능형 모빌리티 회사로 변신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이제 보편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동차 내에서 자동차가 이상이 있는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확인이 되겠고, 당연히 내비게이션 기능들 다 들어올 거예요. 기존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의 영화를 본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한 회사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또 자동차를 기기를 조작을 하는 것들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게 맞게끔 정확하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 분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우리가 챗봇 서비스 형태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했다면, 향후에는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개인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화면에 보시는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서 게임 유저의 실력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난이도가 적당한 형태의 게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게임을 잘하는 분들한테는 좀 난이도 높은 형태로 게임이 난도가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게임을 처음 하는 신규 유저 같은 경우는 게임 수준을 굉장히 낮춰서 게임의 몰입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형태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개발자 부족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력 부족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의하면 2020년도에 한 5,000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되면은 15,000명, 벌써 이제 2021년도 10,000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걸 겪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부 국비 지원 사업이나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인력들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최근 IT 기업들이 굉장히 특단의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 직원분들의 연봉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자사주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공지능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인력 부족 현상을 바로 우리는 클라우드에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인력 부족 현상 그리고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이 레커그니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AWS 레커그니션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진을 우리가 찍죠. 그러면 그 사진의 배경과 그리고 자전거, 사람 이런 것들의 각각의 사물을 우리가 분리를 정확하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만 하더라도 남녀에 대한 성비, 성별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그 감정 분석까지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웃고 있는 얼굴이고 치아가 얼마만큼 드러났는지 그리고 입술이 모양을 통해 가지고 입술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까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룹으로 사진을 찍게 되더라도 우리는 각각의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셀럽 인식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랑 닮은 사람이 어떤 연예인인지 쉽게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위험 인식 서비스, 안면 인식 기능 중에 위험 인식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해당 화면이 혹은 이게 CCTV랑 연결이 되게 되면 실시간으로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장소는 없는지, 위험한 어떤 공간은 없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인식 서비스들을 통해서 손글씨도 이제는 쉽게 문자로 변환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들이 바로 보험사에서 실비 청구하는 것들에 적용이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손으로 이제 주소나 이름 이런 걸 쓰죠. 자,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손글씨를 문자로 변환한 다음에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서 기존의 앱을, 쇼핑몰 앱을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없는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검색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옷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기존 앱에다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옷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의 정보는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에다가 업로드가 되겠죠. 그리고 서버리스를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맡깁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해당 이미지 분석을 끝내고 클라우드 기반의 검색 서비스에다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앱에서 우리는 쉽게 내가 원하는 패턴의 디자인이 들어간 옷이나 사진에 가장 적합한 옷을 해당 쇼핑몰에서 검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다 만들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만 하게 되면 기존 앱을 최신 앱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인공지능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즘 주목받고 있는 메타 서비스를 위한 AR, VR,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 같은 서비스, 그리고 빅데이터나 자율주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최근에 인공위성 서비스까지 우리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